반갑습니다. 오늘은 팔교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진행을 했었죠? 우리가 태극, 양이, 사상, 팔교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되돌아볼까요? 태극의 3단 분할을 통해서 팔계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태극이 1단 분할을 하면은 음과 양이라는 양이가 생기고 2단 분할을 하면은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라는 사상이 생기고 3단 분할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팔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이 팔계는 독립적인 구성체를 가지면서 각자 이름을 가진다 그랬죠. 그 이름이 근, 태, 리, 진, 송, 감, 간, 곤 8개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팔계의 탄생은 어떤 태극에 의한 3단 분할을 통해서 태극이 통해서 팔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팔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의 바늘을 3000년 전으로 돌립니다. 그 이유는 주역은 주나라 시대에 만든 역이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나라가 건국된 연도가 BC 1046년이죠. 올해가 2024년이니까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약 3000년 전으로 우리가 시계반을 거꾸로 돌리면서 우리가 3000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천, 땅지라고 했었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삼라만상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물론 포함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래서 천지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삼남삼녀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은 남성으로서 아버지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땅은 여성에 해당하는 어머니에 해당이 되었고 이름을 곤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땅에 있는 어머니가 만나니까 자식이 생기죠. 자식이 삼남삼녀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팔계의 상당한 수는 8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삼남삼녀하면 8이 되죠. 그래서 삼남삼녀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라만상도 8개의 사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나와 있죠. 나머지 6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6개의 사물, 10개의 물상, 그걸 하늘, 땅과 이쪽에 있는 6개의 사물을 상징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생기는 과정을 하나하나 덜추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는 비바람이 있습니다. 이 비바람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 보면은 검은 구름이 형성이 되죠. 먹구름이 형성되면은 우렁쾅쾅 천둥악 우레가 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천둥 우레가 치면은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려오냐 궁금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려옵니까? 아버지가 내려올 수 없죠. 왜? 아버지는 하늘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장남을 내려보냅니다. 장남을. 그래서 장남은 옛날부터
왕세자였습니다. 왕을 세습하는 자식이죠. 이름을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진우례입니다. 진우례를, 즉 징계는 우례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진우례를 어떻게 외웠냐 하면요, 저는 진우례, 이 진은 방탄소년단 BTS의 리더 이름이 진입니다. 얼마 전에 제대를 했죠. BTS의 리더니까 목소리가 우릉우릉 찹니다. 그래서 진은 우례다. 자, 장남이 나왔으니까 이제 장녀가 나와야죠.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걸 장녀로 보고 이름을 손으로 지었습니다. 한자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 장녀 이름을 손이라 지었고 손이 바람을 상징하느냐? 옛날부터 장녀는 살림 미치내려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 얘기를 잘 듣고 부모님에게 공손하죠. 그래서 이 공손한 손자가 들어간 겁니다. 손, 바람은 풍입니다. 손풍. 손풍이 이름 무엇입니까? 손에서 일어나는 바람이죠. 옛날 장풍이라는 것도 손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손괴는 바람을 상징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늘에서 천둥과 어뢰가 치고 나면 동시에 뭐가 생기죠? 번쩍하고 번개가 생기죠. 번개는 불입니다. 차녀에 해당되고 이름을 이라고 했습니다. 한자 이름은 이별할 때 이자가 들어갑니다. 왜 차녀가 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느냐? 보통 차녀는 성격이 불같습니다. 장녀와 삼녀가, 장녀는 부모님의 듬직한 믿음을 받고 삼녀는 부모님들의 어떤 기운,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반면에 중간에 차녀는 공중에 붕 떠버리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차녀의 성격은 불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공부는 꽤나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괴는 불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화여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차녀가 생겨서 이번에 차남이 나와야죠. 하늘에서 이번에 이제 비가 내려옵니다. 빗물이 떨어지죠. 근데 우리 이번에는 물에 대해서 주시를 합시다. 빗물이 떨어지는데 그건 차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감이라고 지었습니다. 감. 구덩이 감자죠. 감으로 지은 이유는 차남과 차녀는 그 성격이 물불을 가지 않습니다. 차남과 차녀는 그 성격이 물과 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급합니다. 독립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물.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감을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 감을 묻다가 감물이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은 물을 상징한다. 다음은 물이 바다에 땅에 떨어집니다. 이제 연못이 만들어지죠. 연못이. 못이 만들어집니다. 호수라고도 하죠. 이 못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못에 있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또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물이었습니다. 그거는 삼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태라고 지었습니다. 태는 연못을 상징합니다. 태연. 태연이라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소녀시대 멤버가 태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녀인 태연은 못에 핀 연꽃처럼 아주 고왔죠. 지금은 이제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그래서 태연, 태계는 연못을 상징한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에 밋밋하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우뚝우뚝 솟은 산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산은 삼남에 해당이 됩니다. 삼녀가 있으니까 삼남이 나와야죠. 삼남에 해당되고 이름을 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간산입니다. 간산. 보통 막내 아들은 버릇이 없죠. 부모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버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켜도 대충대충 덤성덤성합니다. 그래서 주마간산, 간산. 말을 타고 보니까 덤성덤성 대충대충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간은 산을 의미한다는 주마간산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까요? 자, 하늘, 땅, 바람, 우레, 번개, 물, 연못, 산 8개가 나왔습니다. 사람도 하늘에 해당되는 아버지, 땅에 되는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나온 삼남 삼녀 역시 8입니다. 이게 8개의 탄생을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름은 건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건천입니다. 건천. 이게 마를 건자죠. 마른 하늘입니다.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이냐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건천으로 외우시면 건개는 아버지면서 하늘을 상징하는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인 곤입니다. 곤지. 어머니 이름은 곤이고 곤은 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땅을. 곤지. 어머니가 젊어서 시집 올 때는 연지곤지를 바르고 시집을 왔었죠. 그래서 곤지. 공개는 땅을 상징한다. 다음 진우레. 진우레인데 이 장남은 이름이 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은 우레를 상징합니다. 진이 우레를 상징하는 것은 BTS 리더가 이름이 진인데 얼마 전에 군대 제대했죠. 이러니까 목소리가 우릉우릉합니다. 그래서 우레를 상징합니다. 다음 장녀는 이름이 손입니다. 바람을 상징합니다. 바람풍, 손풍이랬죠. 장풍이 손풍입니다. 그래서 손은 바람을 상징한다. 다음 차녀 이름은 이입니다. 이는 불을 상징합니다. 성격이 불같이 급하긴 하지만 공부는 꽤나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화 또는 이화에 월백하고 이런 말도 있죠. 이는 불을 상징한다. 다음은 차남 이름은 감입니다. 감은 물을 상징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감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묵다가 감물이 옷에 묻으면 엄마한테 혼이 나곤 했었죠. 그래서 감은 물을 상징한다. 다음은 삼남입니다. 삼남 이름은 간입니다. 간은 산을 상징하지요. 예, 간산입니다. 주마간산. 말을 타고 가면서 대충대충 덤성덤성 봅니다. 그래서 간산이라고 외웠습니다. 다음은 태는 삼년대, 삼녀 이름이 태입니다. 태는 연못을 상징합니다. 태연못, 태연. 태연이라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입니다. 그 당시에는 못에 핀 연꽃처럼 아주 아름다웠죠, 태연이가. 지금 물론 나이가 들었겠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8개의 탄생을 살펴보았고, 각계가 의미하는, 각계가 상징하는 그 상징물을 외우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8개에 대해서 이렇게 3단 분화뿐만 아니고
또 인문학적인 탄생을 보고 다음 시간에 또 8개의 괴상, 괴명, 의미까지 본다는 것은 그만큼 8개가 앞으로 우리가 주역 공부해 나갈 때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8개의 탄생과 그 요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개의 괴상, 괴명, 괴이, 즉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